여자 바로 방송인 최혜정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요. 오늘도 정말 재미난 주제로 전문가의 분야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요즘에 정말 심각합니다. 이 바이러스.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바이러스죠. 바로 코로나19인데요. 이 코로나19 도대체 언제 종식이 될 것인가를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전문가의 분야 선생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바로 화학연 감염병 치료제 연구센터의 김동수 박사님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희가 사실 리허설하기 전에 굉장히 긴장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또 이제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지금도 상당히 긴장이 된 상태인데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서 우리 박사님께 좀 응원의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요 댓글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아니 저 코로나19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질문 받고 있거든요. 질문 부담 없이 여러분 적어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 박사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저희가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지금 몸담고 계신 화학연 감염병 치료제 연구센터에서 어떤 연구를 하시고 계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화학연구원의 감염병 제어기술연구단에서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저희 한국화학연구원은 올해로 창립 44주년을 맞이한 정부 출연 연구소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네.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분야를 더불어 그 화학 전반에 걸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네. 그 종합화학연구소입니다. 네. 그 안에 여러 가지 연구단에서 저희 감염병 제어 기술 연구단은 네. 그 세균으로 알려진 네. 박테리아성 감염이나 어.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네.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의 오.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 전반에 걸친 것들을 연구하지만 지금은 특히나 더 코로나19에 관한 바이러스들을 네. 그런 바이러스들을 지금 개발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연구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네.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뭔지 네. 그래서 그런지 연구원님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네. 그렇죠, 진짜 많은 노력 중이시잖아요 요즘에. 리허설을 했더니 네. 피곤해서. 그래요? 지금 제가요 잠깐 화면을 보니까 예. 너무 잘 나오고 계세요. 다행이네요.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긴장 풀어드리려고 좀 농담적인 얘기를 했고요. 네. 사실 저는 의아했던 게 오늘 주제가 코로나19 도대체 언제 종식이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몸담고 계신 그 연구원에서 화학적인 물질도 이렇게 연구를 하신다고 하고 네. 개발도 하신다고 하고 그럼 화학이랑 이 감염병이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질문인데요. 네. 그 감염병도 이제 하나의 질병입니다. 근데 우리가 몸에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네. 약을 처방받아 먹게 되는데 그 약들 대부분이 네. 그 유기화학자나 의학화학자에 의해서 합성되고 개발되어진 그 화학물질입니다. 저희가 먹는 약들이 네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머리가 아플 때 먹는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그리고 신종플루에 감염이 되었을 때 먹는 타미플루 같은 것도 다 합성된 화학물질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화학연구원의 그 의학바이오 연구본부에서는 약 40여 년 동안 그 신약 개발 연구를 계속 수행을 해왔고 네. 그리고 그 화학자, 특히 유기화학자나 네. 의학화학자 그리고 생명과학을 전공하신 네. 많은 박사님들께서 불철주야로 열심히 네. 연구를 매진하고 계십니다. 야, 정말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도 진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니, 저는 요즘에 예전 진짜 1960년대, 70년대 비해서 네. 2000년대 시대 지금 2000년대예요. 네. 환경도 너무 좋아지고 또 지금 스마트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도대체 이러한 감염병들이 왜 생기는지 백신 개발도 엄청 잘 되고 있고요. 네.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감염병이? 이 감염병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세균성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을 네. 알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많이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혼동을 하시는데 네. 박테리아는 그 세포 형태로 단독 생존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식중독, 결핵, 콜레라, 파상풍과 같은 질병을 일으키고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숙주 세포가 있어야만 그 안에서 증식이나 생존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뭐 감기, 홍역, 에이즈, 소아마비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고 그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코비드19라고 네. 그 폐렴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어, 이러한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기로 유명한데 그쵸. 그 소화기 세포를 숙주 세포로 이용해서 네. 그 증식을 하면 소화기 바이러스이고 이게 그 장염을 일으키는 네. 노로바이러스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바이러스인데 네. 호흡기 세포를 숙주 세포로 이용해서 생존과 증식을 하기 때문에 아, 그 호흡기 바이러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네. 특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호흡기 세포 중에 하나인 폐세포에 그 폐세포를 숙주 세포로 사용해서 아, 그 생존과 증식을 반복하기 때문에 네. 그 폐세포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생기는 염증으로 인해서 고름이 차고 물이 생겨 그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시기도 합니다. 와, 지금 박사님 말씀만 들어도요, 코로나19가 정말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구나, 이런 걸 좀 네. 알 수 있는데, 아니, 진짜 얘가 혼자 생존하는 게 어디에 숙주에 달라붙어가지고, 네. 그걸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네, 고름도 내고, 염증도 내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이제 지금 감염되신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는 폐 사진을 찍어보면 폐가 많이 손상이 됐다라는 뉴스를 접할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럼 폐 숙주에 사는 거네요? 폐세포에. 폐세포 네, 숙주에? 네, 네. 아, 진짜 알면 알수록 참 무서운 애 같아요, 이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근데 저희 초창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이 치료제를 에이즈 치료제를 좀 사용한다는 말도 있었고요. 네. 어떤 가짜 뉴스가 있었냐면 바세린을 코에다가 바르면은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못한다. 그리고 또 양파를 방에다 갖다 놓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네.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 그럼 현재 지금 코로나19 환자분들의 치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가짜뉴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감소시키거나 증식을 저해하는 네. 치료제가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 미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네. 렘데시비르라는 약물이 그 긴급 승인을 받아서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지난달에는 미국에서 혈장 치료제가 긴급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치료제로 사용이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치료 효과가 좀 미비해서 그 계속해서 치료제 개발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계시고요. 네. 특히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네. 초기 경증 환자에게는 약간의 약효가 보이지만 네. 그 중증 이상의 환자에게는 그 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는 그 몸에서 발병하는 폐 염증을 치료하면서 네. 그 몸에서 스스로 항체가 형성되기를 기다렸다가 아. 완치되는 방식으로 네.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네. 사람 몸에 들어가면 네.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여성이나 남성이냐, 네. 또 어린 아이냐, 아니면 중장년층이나 이게 다 다를 텐데 네. 그러면 이 회복 기간도 진짜 천차만별이겠어요. 예, 물론입니다. 그 환자의 컨디션이나 상태에 따라서 네. 회복 기간도 천차만별이고 음. 그리고 또 흡연자이냐 또는 뭐 폐 관련 기저질환이 있느냐에 따라서 네. 회복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나 그렇죠. 또는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박사님이 앞서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폐 손상을 일으킨다. 네. 요즘에 코로나19 특집 다큐를 굉장히 많이 다뤄요. TV에서 네. 보면은 이제 중증 환자분들을 제가 좀 봤거든요. 그 네. 화면에서 나오는 거를. 네. 근데 자가 호흡이 안 될 정도로 정말 폐 손상이 많이 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진짜 코로나19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진짜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사회적 거리를 잘 둬야겠습니다. 네. 이거는 100번 말해도 지겹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네.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나눠볼 얘기는요. 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진단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확산 당시에 네. 전 세계가 K 방역을 정말
온 전 세계가 칭찬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진단 키트도 정확하다. 네. 다른 나라보다 정말 정확하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항상 들을 때마다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뿌듯하고 자긍심이 생겼거든요. 네. 박사님 안 그러셨나요? 저도 상당히 자랑스럽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드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네. 아, 그러면 각 나라마다 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 다 다를 수가 있겠구나. 네. 그런가요, 진짜? 이게 진단에서 얘기하려면 먼저 진단하는 원리에 대해서 네.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서 검체를 채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검체를 가지고 네. 그 PCR, 그 중합효소 연쇄 반응기를 이용해서 네. 그 RNA의 특정 염기 서열을 네. 증폭시키게 증폭시키게 됩니다. 이거는 뭘 예로 들 수 있냐면 A4 용지 한 장의 두께를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이걸 여러 번 이렇게 겹쳐서 접었을 때는 네. 그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원리랑 비슷한데요. 아, 그래서 그 검체에서 추출한 RNA를 증폭시켜서 네. 그 안에 유전자를 분석해서 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특정 유전자가 있는지 네. 없는지를 가지고 감염 여부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네. 그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 그리고 신종플루를 겪으면서 국가적으로 그 장기간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고 오, 지속적으로 네.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 아주 우수한 세계적으로 우수한 진단 키트의 개발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박수 한번 드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꾸준한 연구 개발로 저희가 네. 코로나19가 이게 발생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대비를 정확히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역시 꾸준해야 돼요. 네. 성실해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네. 네. 이렇게 또 우리나라 연구원분들이 꾸준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K 방역이라는 좀 네. 그런 대비를 좀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박사님께서 좀 전에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치료제가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네. 요즘 뭐 뉴스를 보면 올 연말에 나올 것이다. 뭐 내년 초에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박사님 속 시원하게 여기서 좀 풀어주시죠. 우리나라 백신 어디까지 왔나요? 네, 우리나라 치료제 개발이 그 사안이 워낙 시급해서 네. 많은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네. 이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계신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식의 치료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네. 그 한 가지는 그 약물 재창출 연구입니다. 그 약물 재창출은 말 그대로 약물을 재창출한다는 뜻인데 네. 기존에 승인이 되어서 그 치료제로 판매가 되고 있거나 네. 또는 연구개발 후기 단계에 진행이 되고 있는 약물들을 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식인데 그 신약 개발에서 가장 큰 허들이 네. 그 독성, 안전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그렇죠. 많거든요. 근데 이 약물들은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네.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약 개발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아까 말씀드린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되었다가 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쓰고 있는 네. 렘데시비르 아. 같은 게 이제 그런 예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른 예는 그 초기 신약 개발 단계부터 시작해서 네. 그 질병의 타겟 설정, 네. 화합물의 합성, 네. 세포 실험 등등 네. 그 전반적인 과정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일반적인 신약 개발 네. 진행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어. 그리고 혈장 치료제나 네. 항체 치료제 그리고 백신 개발 역시 활발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진단 키트와 마찬가지로 메르스와 사스 이후에 그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고 네. 연구자들이 장기간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어. 그 길지 않은 시간에 네.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마음이 저도- 놓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셨죠. 렘데시비르가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코로나19 치료제에도 좀 가속이 붙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렘데시비르만으로도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렘데시비르가 긴급 승인을 받아가지고 네.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건 네. 사실인데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증 환자에게는 약간의 효과를 보이지만 네. 그 중증의 환자에게는 효과가 이제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가 많이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달에 긴급 승인을 받은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네. 먼저 혈장 치료제가 뭔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가 완치된 환자에게는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 항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싸울 수 있는 항체가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항체가 네. 혈액에 있는데 그
혈액을 수혈받아서 네. 거기에서 항체가 있는 혈장을 분리한 다음에 이 혈장을 이제 투여해서 네. 치료를 하는 방식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환자에게도 그 중화 항체가 생성이 되게 되는 그쵸? 건데, 근데 그 환자는 많은데 완치자에게서 혈액을 공급받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화학물질로 된 저분자 화합물 치료제나 네. 그 항체 치료제 같은 네. 그리고 백신 같은 연구 개발을 네. 꾸준히 수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임상 1상, 2상, 3상 네. 단계를 다 거쳐서 꼼꼼하게 그 약이 진짜 독성이 없고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저희 세계적으로 약 200개 정도의 네. 치료제 후보 물질들이 그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거나 네.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 200개 후보 물질 중에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정말 백신 치료제가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사전에요. 질문 페이지를 좀 받아봤어요. 네. 네, 궁금하신 점들을 좀 올려달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그 중에서 정말 궁금하신 사항들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RNA 바이러스라서 변종이 매우 잘 일어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여도 현재 독감 백신처럼 매년 그 해에 새로운 바이러스 경향성을 예측해서 접종이 이루어지나요?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독감처럼 앞으로 계속 같이 공존하게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먼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네. 앞으로 계속 공존하는 날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도요, 박사님. 정말 간절합니다. 네, 그리고 바이러스에는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가 있는데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RNA 바이러스이고요. 네. 그리고 RNA 바이러스가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 변종이 좀 잘 된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변이가 있다고는 보고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우리 계절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네, 저 매해 맞아요. 네, 저도. 매해 맞으시죠. 네. 근데 그 매해 WHO에서 네. 그 올해 유행될 것 같은 그 바이러스들을 네. 먼저 예측을 해서 뿌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 그거에 대비를 맞는 해라. 네, 그거에 오. 맞는 백신을 이제 맞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공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네. 전 세계적인 그런 기구가 움직여서 그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이 네. 개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백신 뭐 치료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해외에서는 표백제나 알코올로 코로나19를 없앨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진짜 실제로 그걸 드시고 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최고의 치료제의 그 조건이 있을까요? 네, 이게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각 제약사들이 약물 재창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이 약물 재창출의 시작이 그 약물을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에 네. 그 처리를 해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상당히 초기 단계인데 네. 많은 분들이 이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 거의 치료제 개발이 끝난 거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네. 그 클로로퀸이나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라는 약물인데 그 지금은 그 효과는 없다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미국에서 네. 몇몇 그 사람들이 그 클로로퀸이나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 그 표백제나 살균제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이제 먹게 된 사람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의사의 처방 없이. 네. 그래서 원래 표백제나 살균제는 독성이 상당히 엄청 네. 세죠. 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시험을 통해서 독성이랑 그 독성과 효과를 철저히 검증을 한 후에 이제 약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최고의 치료제의 조건이라고 하면 이제 바이러스는 효과적으로 감소를 시키면서 그 독성이 없는 그쵸. 그러한 치료제가 최고의 치료제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연구진 분들이 그걸 또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표백제 같은 경우는 하얗게 만들어져 곰팡이도 없애는 건데 엄청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데 네. 저는 왜 그걸 마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또 다른 질문 볼게요. 워하고. 네. 자, 그쵸. 궁금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바이러스가 다 위험한가요? 제가 이번에 진짜 코로나19를 보면서요. 진짜 세상에 있는 바이러스들은 정말 다 위험하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말 그래요, 박사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알파, 베타, 네. 델타, 감마의 속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알파와 베타는 사람과 동물에게 감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델타와 감마는 동물에게만 감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와 베타 중에 6가지의 바이러스가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중에 4가지는 그 가벼운 감기 증상만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가지가 중증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2002년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네. 2015년도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했어요. 예를 들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2002년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해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명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사스도 메르스도 강력했지만 네, 더 강력한 애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맞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코로나는 정말 침으로 인해 전이가 되기도 하나요? 네.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일단 비말을 통해서 감염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비말이 호흡기로 들어가서 폐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항상 잘 착용하고 비말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말로 옮겨지는 거네요. 네. 와,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는요 지금 이 공간을 소독을 정말 철저히 열심히 했어요. 네. 들어올 때 온도 체크 다 했고요, 손 소독 다 했고요. 지금 온몸을 저희 싹 소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무척 청결한. 그럼요. 너무 깨끗해요. 바이러스가 문 앞에서부터 못 들어와요. 네. 여러분들은요. 마스크 꼭 끼고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도 두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그다음에 소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지키시길 바랄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전 질문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네. 우리 또 박사님이 너무 이해가 쉽게 또 네.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다들 막 환호성을 지르시네요. 네, 저도 지금 너무 재밌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요즘에 또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옵니다. 러시아, 우리가 백신을 개발했다. 네. 중국, 우리도 백신을 개발했다. 아니, 이렇게 앞다퉈서 백신을 개발했다고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생각해 보면 먼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처음에 개발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개념이 아. 가장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와 다르게 건강한 사람들, 네.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네. 맞기 때문에 그 환자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개발했다고 네. 발표한 네. 그 백신의 이름이 스푸트니크였습니다. 스푸트니크. 네, 스푸트니크. 네. 근데 그 스푸트니크가 그 예전에 그 냉전 시대 때 네. 구소련에서 미국보다 달에 먼저 보낸 우주선의 이름이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나라가 위대한 이 위상을 보여주려고 그걸 네. 이 이름을 쓴 게 아닐까요? 네, 저는 그렇게 그쵸, 추정하고 그쵸.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네. 더 하시죠. 말씀 없으신가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아니 근데 지금 각 나라에서 앞다퉈서 뭐 백신을 지금 만들고 있다, 개발 중이다라고 네. 하지만 정작 아직 쓸 단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박사님 허심탄회하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백신 언제쯤 나올까요? 이게 제가 조심스러우시죠? 네, 박사긴 하지만 네. 모든 걸 알 수는 없고요. 그렇죠. 네. 부담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보통 한 가지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는 데는 네. 10년에서 15년까지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10년이 넘어요. 네. 이건 이제 한 번도 실패 없이 순조롭게 네. 진행이 되었을 때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질병에 대한 타겟 발굴에서부터 음. 시작해서 화합물의 합성, 네. 그리고 세포 실험,
동물 실험을 통해서 네. 임상 실험 허가를 받는 과정까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그렇죠. 되고요. 그리고 식약청에서 그 IND 승인을 받아서 네. 임상 시험에 들어갔을 때 음. 이제 그때부터도 환자의 모집 그리고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네. 상당히 오랜 시간이 들게 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상황과 네. 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 네.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대한민국이 백신을 개발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싶어요. 네. 네. 이번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어떤 질문? 이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네. 누가 먼저 맞아야 할까요? 이 백신이 개발된다면 건강한 저부터 맞아야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반인들부터. 네. 네,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맞는데 네. 먼저 이게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정부의 정책적으로 네. 아마 결정이 되어질 것이고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임상 실험에 지원한 사람들이 네. 먼저 접종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임상 시험을 진행할 때 네. 그 다양한 어린이, 뭐 노령층, 네. 그리고 노약자, 기저질환 뭐 여러 환자 그쵸. 사람군에서 네. 임상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네. 만약에 특정 사람층에서 네. 그 항체 형성이 잘 되면 그 층이 먼저 접종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뭐 모두에게 네. 항체가 형성이 잘 된다고 하면 먼저 면역 질환에 취약한 네. 노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그쵸, 환자들이 먼저 맞으셔야겠죠. 네, 맞을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그 현재 그 의료진이나 네. 그 연구진처럼 바이러스에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네. 무방비 상태에 있는 네. 분들이 먼저 우선순위에 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박사님, 저희 질문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가 이 질문 몇 개 꼽아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어떤 걸 좀 받아볼까요? 음. 지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또 박사님께서 설명을 이 잘해주셔가지고. 면역력에 대해 궁금합니다가 면역력에 네. 대해서 자, 면역력이 높으면 좋다고 하는데 또 너무너무 무슨 사이 뭐 폭풍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면역력도 적당한 게 좋은 건가요? 면역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왔어요. 네. 네.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그 면역력은 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이후에 증상과 면역력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몸에 외부의 침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네.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면역 반응이라는 게 이 뭐죠? 면역 반응은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제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몸에서 자꾸 외부의 물질을 방어하는 하나의 기작입니다. 근데 이 면역 반응은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이 있는데 네. 먼저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되면 선천 면역이 작동해서 인터페론이나 뭐 자연살상 세포라고 알려진 NK 세포들이 바이러스를 막 공격하게 됩니다. 나쁜 바이러스들을요? 네, 네. 내 몸을 지키려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감당이 안 되면 이제 적응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네. 이때 작동하는 게 B세포와 T세포입니다. 근데 특히 이 B세포가 네. 그 우리 몸의 외부의 침입으로부터의 항체를 형성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네. 이 B세포가 얼마나 우리 몸의 항원으로부터의 항체를 잘 생성하는지가 네. 이제 면역력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를 이야기하는 척도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면역력이 저하돼 있는 분들은 네. 이 기능이 많이 저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감염이 돼도 경증에서 중증으로 옮겨가거나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항체를 내 몸에서 잘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또 너무 높으면 안 되는 거구나. 네. 아니 지금 여기에 또 질문이 왔는데 이런 질문 어떠세요? 진짜 이거 너무 궁금하다. 내가 궁금하다. 제가 궁금한데요? 진짜 바로 죽어요? 네, 그 자, 저희 질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외투로 뿌리는 소독제를 옷이나 가방에 뿌리고 있습니다. 저랑 똑같으신 분이네요. 저도 되게 청결하거든요. 네. 제 온몸에 다 뿌려요. 근데 옷에 코로나가 묻었다면 소독제 분사 후에 바로 죽나요? 저 진짜 뿌리면서도 궁금했어요. 진짜 그래요? 네, 소독제를 분사하면 바로 죽게 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자체가 네. 그 살아있는 네. 생명체 세포만을 숙주로 해서 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무생물에서는 오래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러네요. 앞에 설명 잘 들으셨다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폐세포 숙주에서 들러붙어서 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물체에는 오래 못 가겠네요.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 보면 네, 향균 필름. 향균 구리 필름 같은 네, 거 맞아요. 거기서 또 더 오래 살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런 거를 아마 붙이고
방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분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질문 잘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이런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저희가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가 좀 전에 면역력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면역력이 이 코로나19 감염률과 그다음에 면역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요? 그 부분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네. 그 비세포가 항체를 얼마나 네. 잘 만들어내느냐. 이제 그게 이제 면역력의 척도가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런 거구나. 거기에 연결해서 네. 사이토카인 폭풍을 네. 좀 말씀드려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사이토카인 폭풍은 과잉 면역 반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면역력이 엄청 과잉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과잉 면역 반응이라 네. 과잉이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오바됐다라는 네. 얘기잖아요. 그 면역력이 좋아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네. 그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네. 면역 세포 중에 하나인 T 세포가 네. 그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거나 또는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바이러스를 공격하게 되는데 네. 이 사이토카인이 과다 분비가 되게 되면 네. 그 정상 세포까지 공격을 해서 네. 전신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이토카인이 폭풍이 과잉 면역 반응이긴 하지만 그 젊은 층에서도 그 천식이나 당뇨병이 있는 기저질환자나 또 흡연으로 인해서 네. 폐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면역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이토카인 폭풍이 와서 온몸에 염증이 생겨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역력만 믿고 네.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 마스크 착용 잘 하고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잘 유지해서 그럼요. 예. 그래서 조심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을 해야죠. 네. 저는 그래서 요즘에요 면역력 엄청 챙겨요. 뭐 홍삼, 비타민 C 제가 이번에 비타민 4통을 샀어요. 네. 5가지 종류를 먹고 있거든요. 박사님 뭐 드시는 거 있나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니, 로얄 제리 먹고 로얄. 확실히 박사님이랑 다르시네. 클래스가 다르시네. 네. 로얄 젤리 그 비싼 거를 드시는 거예요. 네. 네. 나중에 좀 나눠 먹어요. 네. 건강해 보이시네요. 저 너무 건강해요. 이렇게 여러분 네. 면역력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도 비타민을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질문이 또 재밌는 게 올라왔어요. 이거 한번 봐주실까요? 네. 에어컨이 바이러스에 안 좋잖아요. 그럼 난방기도 안 좋나요? 네, 뭐 제가 에어컨과 난방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근데 그 에어컨도 배기 시스템으로 인해서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퍼진다고 제가 맞아요, 뉴스에서 본 맞아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난방기도 네. 빨아들이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내뱉는 게 있을 거라 아마 그런 공간에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다면 맞아. 네, 난방기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와,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또 질문들이 올라오고 또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또 박사님의 칭찬도 올라오는데 제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너무 실망입니다. 네. 뭐 이쁘다 뭐 이런 얘기도 없네. 자,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난리지요. 네, 네. 난리. 제가 정말 속상한 뉴스를 하나 봤어요. 어떤 뉴스? 외국에서 어떤 연구원이 그러시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코로나 이전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앞으로 살아갈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정말 슬픈 그런 네. 내용들을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19가 어떻게 종식이 안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종식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많은 의료진이나 과학자들이 잠도 못 주무시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종식되는 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생각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방역이나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너무 잘돼 상당히 있죠. 훌륭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정부에서 내리는 지침, 네. 사회적 거리두기나 네. 마스크 착용 같은 걸 잘 한다면 네. 종식되는 날 꼭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연구원분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정말 꾸준한 치료제 개발과 연구 부탁드립니다. 우리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죠. 네. 화이팅! 자, 오늘도 이렇게 이 시간 코로나19가 과연 종식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박사님 너무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박사님이 항상 말씀하셨죠, 여러분. 코로나19 예방이 중요합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요, 손 소독 잘 하시고 사회적 거리는 두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깝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네. 함께 인사해볼게요. 네.